이번에 강의를 시작할 부분은 바로 수시연식, 우리는 때 따라서 휴식을 취해야 한다라는 점을 우레가 연못 속으로 들어가 있을 때와 또는 지상으로 나와서 우레가 움직일 때를 가지고 수시라는 의미를 살펴보는 것으로 이 강의는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원문을 보시면 우레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 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양에 의한 소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이기 때문에 양소리는 언제 나오느냐? 양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레의 소리는 추나 사이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뇌는 양성냐니 발성어 추나는 기도냐오. 봄과 여름에 우레소리가 진동하는 것은 우레가 움직이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레라 하는 것은 가을과 겨울 되면 그 소리가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수성어 추동은 가을 겨울의 소리가 거두어 사라지는 것은 기정야라, 우레가 이때는 고요히 휴식을 취할 때인 것입니다. 자, 택중유래는 그러면 택내수는 뭐냐? 연못 속에 우레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물속으로 들어가 버렸으니까 기추동지 시원저, 그것은 소리가 사라질 가을과 겨울의 시점이라고 할 것인지. 그러기 때문에 바로 군자는 우리는 봤을 때 군자 이하야 그랬잖아요. 군자가 법을 받아서, 이는 법지니까 군자가 법을 받아서 그것이 체천행사인 것입니다. 군자는 이런 하늘의 도를 체득하여 인간사를 행하기 때문에 동열의 구출이요, 움직일 적에는 저 우레로 더불어서 함께 나가야 하고, 고요할 적에는 우레로 더불어서 함께 들어가서 휴식을 취하듯이 이처럼 하늘의 도를 따라서 추나추동의 그 이치를 따라서 우리는 그 행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휴식을 하기도 하고 작업에 나가기도 하고 그런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뇌출 지분이 예니, 그러면 이건 뇌지의 깨지잖아요. 우레가 바로 땅에서 나와서 분발하면은 예괴가 되니 군자 이지하야, 군자가 법받아서 이때 뭘 하느냐? 자각숭덕하고 음악을 지어가지고 선조들의 위대한 공덕을 높이는 찬양가를 부르고, 뇌제 천상이면 뇌천 대장이잖아요. 우리가 천상에 있을 적에는 대장께가 되는데 대장이니 이지하야, 이것을 법받아서 비례 분리하나니 애가 아니면 밟지 않는다는 논어 안현제 12의 극기복례장에 비례불이란 말이 비례물동하고 같잖아요. 얘가 아니면 움직이지 말란 말이잖아, 이게. 이것은 뭐냐? 개법, 뇌지동냐고. 우레에 동한 것을 법받아서 음악과 바로 대장계를 이용한 것이에요. 뇌제 지중이면 복이니 우레가 땅속으로 들어가면 지뢰복개, 동짓달, 복개니 이걸 법받아가지고 동짓달에 복이 되면 어떠느냐? 폐관시켜하고 사람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관문을 닫고 나그네 발길을 멈추게 하고 하루만큼이라도 조용히 있으라고, 움직이지 말고. 여기와 같이 택중에 유래면 순이, 연못 속에 우리가 있으면 숙견이 이걸 법받아서 향의 연식이라 하니 어둠이 짙어가면 편안히 가서 쉬어라고 하니 이것은 뭐냐? 개범 내지 정야라, 우레의 고요한 부분을 본받은 것이다. 바로 이렇게 해서 우레와 연관지어서 동정을 보완한 것입니다. 초구는 관유윤이, 초구라 하는 것은 바로 우리는 이 괴가 택내수기 때문에 따른다라는 것은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관유윤이 그런 거예요. 주된, 우리가 주로 지켜온 그 관이 바뀌는 것이다. 변할 유자. 따르니까. 자, 예전에는 가만히 있다가 예를 들면 유방이가 의병을 일으켰을 때 소하는 어때요? 삼걸 중에 하나는. 그러면 그 관료했다가 집어치우고 유방이를 따라왔잖아요. 그게 관유유예요. 그 하던 일이, 주로 하던 일이 바뀐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따를 적에 정이면 기라니, 정도로 따르면, 이 말은 올바른 사람을 따르면 좋고, 여기에서 우리는 사람을 따를 때 또 한 관건이 뭐냐? 출문교. 우리는 항상 문 안에 들어가면 집안 식구라는 개념으로 사라는 문자를 쓰게 되죠. 문 밖을 나오면 사적인 것을 벗어나고, 그래서 문 밖을 나와서 사귀면 하면 무사계, 사적으로 관계가 없는 것. 그러면 공이 있다. 자, 괴에, 이 괴를 보면 이 괴사라는 것은 뭐냐? 이 물수로 위의하고 물이 나를 따라오는 것으로 의의를 삼은 것이에요. 피가 나를 따라오는 걸로. 근데 효에서는 정반대예요. 내가 남들을 따라가는 것으로 의의를 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초구는 이양 거하야, 초구라 하는 것은 양으로서 아래에 있으면서 위 진지주하니 진괴의 주된 효니 괴지 소위 위 수자야라. 이 괴가, 수라는 괴가 만들어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장본인이다. 이게 수가 되게끔 하였던 바이다. 기우 서서면 어차피 여기 괴는 이렇게 따를 바가 있다라는 말을, 바소자를 쉽게 이해하면 대상, 나에게 따를 대상이 있으면, 벌써 따를 대상이 있다라는 것은 여기도 이게 쉽게 남녀관계로 보면 쉬워요. 내가 어느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좋아한다면 거기에는 그 한 사람만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편주예요. 어느 한 사람을 주로 한 바가 있어서 그러면 당연히 뭐가 바뀌어요? 일상에 여러 사람 만났던 것을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게 일상의 생활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니, 그때 제대로 된 남자를 따라가면은 길할 것이오라는 말이 오직 그 바른 사람을 얻으면 길할 것이오. 또 당연히 어떻게 그냥 사적인 관계로 그러면 안 되고, 또한 당연히 문 밖을 나가서 사귀어 그 따르는 것을 사적으로 하지 않고 좀 공적으로 하면 공이 있을 것이다. 기 상점이 여차하니 여기에 상과점이 이와 같으니 여기니 계진이라. 우리는 여기에서 점도 나옴과 동시에 사람을 따를 때 참 바른 사람 따라서 조심하라고
이러한 경계말도 동시에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상활관유유의 종정이면 기리하니 바로 내가 주로 하여 할 적에 자연히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때에 내가 일상의 일까지 변해가면서 따랐던 사람이 바른 사람을 내가 따랐다면 이것은 참 괜찮은 일이고 출문교 유공은 문 밖을 나가서 이렇게 사적으로 만남이 없이 이렇게 공이 있다면 이건 잘못된 일이 없이 괜찮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6.2는 보시는 바와 같이 6.2는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그러면 여기에 보시다시피 6.2라고 하는 것은 엄연하게 구호와의 정운관계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6.2의 정응은 원래의 이 부부간에 남편은 구호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 괴가 따를 숫자가 되다 보니까 따르는 것은 어디를 따르게 될까? 사람이라는 것이 의례, 자석이라고 하는 것이 가까이 있는 대로 끌리는 것처럼 멀리 있는 사람에게 끌리질 않은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6이라고 하는 것이 중정지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자가 누구겠어요? 아랫사람이겠죠. 그래서 6이는 구호를 가는 게 아니라 촉으로 와버린 것이에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여기에서 장부라고 그러죠. 이게 남편이에요. 이게 구호를 잃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초양은 제하이 근하고 초양이라 하는 것은 아래에 있으면서 가까이 있잖아요. 6이 곁에가. 그리고 오양이라고 하는 것은 구호의 양은 정응이지만 이게 멀리 있는 게예요. 이게. 그래서 이는 음유로서 불능, 자수, 이수, 정응이라. 이는 중정이라도 여기에 중정이 없어요. 이 괴 자체가 따를 숫자니까 따르다의 개념을 가지고 중점을 두고 보니까 여기에 중정이라는 개념을 놓지 않아요. 그래서 본의에도 중정이라는 문자를 안 써불잖아, 이게. 하나도. 여기에서 중정이 사라져버린 것이에요. 이가 음유로서 불능, 자수, 이수, 정응이라 스스로 몸을 지키면서 써 정응인 구호를 기다리지를 못하더라. 이게 따르는 세대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상점이 기상이 여가 같으니 흉하다가 없잖아요. 그래도 이것이 흉린을 가지니 참 흉하고 부끄러운 일을 말 안 해도 할 수 있으니 불가언냐라. 이것은 말을 빌릴 필요가 없겠지 그런 것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중정한 여인도 이렇게 되느냐. 음유가 불능자수라. 이건 음유기 때문에 바탕이 유기 때문에 사람은 아무리 중도와 정도를 지킨 사람이라도 여인은 약하다 이 말하고 같아요. 이게. 그래서 음유는 이게 스스로 지킨다라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에요. 여인이 몸을 지키고 산다라는 거, 그 연료와 같은 사람은 그건 여자가 아니에요. 그건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바로 이렇게 스스로 지킬 수 없는 나약한 여인이 하필 초양이 제하이 근하고 초양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아래에서 가까이 있고 오양은 바로 정응으로 멀리 있으니 어떻게 돼요? 스스로 못 지키니까 정응이 종 부정이라 정응을 버려두고
멀리 있는 남편은 그냥 놔두고 부정하게 아래를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수중정지녀라도 여기에는 6이니까 중정인데, 비록 중정의 여인이라도 불능자수하고 종부종은 능히 스스로 몸가짐을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부정하게 따르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즉 여지재근자 익정근설고이 아니라 여인이라 하는 것은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익정근설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사람이 정이 빠져버린 것이에요. 그리고 가까운 데에 이렇게 사적으로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러다 보면 남편보다는 가까이에 있는 그 사람에게 정이 휩쓸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래서 우리 말에 얼굴이 멀어지면 사람 마음도 멀어지는 것이에요. 상활계 소자는 이렇게 아래로 초구의 남자인 소자에게 그 정이 묶여버린 것은 불겸이하라. 이것이 초구에도 두고 또 남편도 만날 수는 없잖아요. 이게 겸여. 두 사람을 겸하여 함께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바로 이 말이 뭔 말이 되냐면, 바꿔 말하면 이 세상에는 사적인 것과 정도, 옳은 일과 그런 일이 이걸 동시에 두 가지 다 따를 이치는 없어요. 사악한 일이라면 정도를 저버리는 것이고, 정도를 하면 사악한 일을 저버린 것이고, 옳으면 그것은 그런 일이 아니고, 그러면 옳지 못한 것이에요. 양종질이 우리는 두 가지를 다 따를 수 있는 이치는 이 세상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속담으로 말하면 양손에 떡을 쥐고 양손에 떡을 함께 먹는 이치는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는 놓쳐야 되는 것이에요. 육삼은 개장부하고 실소자하니, 자, 여기는 이제 정반대로 육삼이라는 것은 어떻게 됐느냐. 자, 이 육삼이라 하는 것은 개장부하고, 개장부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육삼의 입장에서는 아래에 있는 초구를 선택할까 아니면 사에 있는 구사를 선택할까. 이 경우에는 바로 육삼인 경우에는 어디가 더 가깝느냐. 위가 가까워요. 아래로 오려면 6위가 걸려 있잖아, 이게. 그래서 육삼은 개장부하고 해서 위로 장부에게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 구사를 관계를 갖게 되고, 소자인 초구를 놓아버린 것이에요. 이게 6위와 반대 개념이에요. 그러나 공통적인 게 뭐냐? 6이나 63은 가까운 사람을 추종한다 이것이에요. 가까운 사람을 추종하는 것은 공통점인데 위치에 따라 달라진 것이에요. 위치에 따라서. 6위는 초구를 가까이 하는 자리고 63은 구사를 가까이 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된 것이에요. 그러니 수하야 유구를 득하나 따라서 내가 구하는 바를, 추구하는 바를 얻었기는 얻어서 장부를 얻었지만 우리는 반드시 리거정해야 돼요. 정도에 거한 것이 이롭지 바로 무조건 위의 남자를 얻었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이것도 어디까지나 남녀관계로 말하면 그래도 체면을 구기지 말고는 위의 남자하고 가까이 해야죠. 여자의 망신살은 안 줘야죠. 쉽게 표현하면 정도를 잃지 않으면서 장부에 관계를 가지면 괜찮다 이 소리예요. 장부라 하는 것은 여기에서 구사를 말하게 되고 소자는 또한 여기에서 초구를 말한다. 삼근 개사하고 실어초하니
삼이라는 것은 가까이 사하고 관계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는 불겸이라고 했어요. 두 사람을 다 겸하여 함께 할 수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초구를 놓아버린 것이다. 그래서 기상이 이어 6.15 정상반이라 그 상은 6.15 더불어 정상반되고 있다. 자, 사양이 당림이 기수지하니 이 구사라고 하는 양은 어떤 사람이냐? 대신으로서 모든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바로 감당하고 있는데 내가 몸기자 육삼이 갈지 구사를 따른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큰 일을 담당하고 있는 대신을 내가 찾아가서 따르는 것이에요. 구사가 부른 것이 아니라 이건 내가 손수 찾아간 것이니 유구 필득이나 구 한 발을 반드시 얻기는 얻겠지만 그러나 이건 정응이 아니에요. 그 남자가 오란 적도 없어요. 이게. 그러므로 자칫 잘못하면 뭐가 있느냐. 이 여인이 아니 남자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남의 남자 집 앞에 가서 문 두들기면 그 남자가 여자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어디 다방 여자가 차 가지고 온 줄 알겠지. 그래서 이거 자칫 잘못하면 부정으로서 삼위지혐, 좀 사가 좀 사악하고 이런 아첨하다라는 혐의점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이. 그래서 부정함이 있어가지고 삼위의 혐의가 될 수가 있다. 이 말은 우리 저속한 말로 말하면 좀 안 좋은 여자로 볼 수 있는 혐의점이 있다 이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이 이와 같고 또한 아무리 그 남자를 찾아갔더라도 정도의 거처에서 뭔가 바른 몸가짐으로 가야지 자칫 잘못하면 이게 술집 여자로 보일 수 있다. 이 말이잖아 이게. 자, 이건 6.15 더불어 정상반이라는 것은 진제서씨가 어떻게 말했느냐. 이륙으로 거사하니 부정야오. 육으로서 양의 자리를 거하고 있으니 부정을 한다란 말이 뭔 말인지 이제 아시겠죠? 우리는 항상 자리는 뭘 낳는다고 계속했어요. 뜻을 낳는다고 그랬죠. 그리고 양의 자리를 가면 뜻이 강해지죠. 이게 강한 뜻이 있으니까 부정을 저지를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에요. 이게. 그리고 구는 구로서 사에 거하고 있으니 이것도 바르지 못한 자리예요. 이것도. 그러면 이 여자나 이 남자나 어차피 부정이에요. 두 사람 다. 부정으로서 서로 가까이 한 격이 되니 그러면 부정과 부정이 만나면 반드시 거기에서 뭔 일이 일어나느냐. 반드시 괴소가 일어나요. 속임수가 일어나는 거죠. 속임수가. 이게 이런 말 하면 좀 안 됐지만 바로 안 좋은 여자하고 안 좋은 남자하고 만나면 어떻게 될까? 두 사람은 거짓말로 연합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래서 부정한 자가 서로 만나면 속임수에 속임으로 다른 데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한 거정으로서 정도에 거한 것으로서 사람을 만나러 가야지. 이런 충고로서 말을 하여 거정이 이롭다라고 말해주고 있다. 상활케 장부는 그 위로 구사에게 관계를 가지는 것은 그의 뜻은 아래에 초구를 버려둔 것이다. 사하이 종상이요. 아랫사람 놓아두고 윗사람을 따르는 격이고 낮은 사람 버려두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따르는 격이에요. 사실은 이 여인은
보는 데 따라서 잘못 보면 이 여인은 상당히 계산적인 여자라고 볼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이게 만약에 거기에 부정이라고 하는 속임수가 들어있다면 이 여자는 철저하게 계산에 의하여 두 남자를 저울질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그래서 여기에 리거저 정도에 거한 것이 옳다라고. 부정한 여지가 많기 때문에. 자, 그러면 다음 강좌에서 남은 부분을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